네,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전화해서 오전에 전화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무슨 협회인가요? 시민단체예요. 인권 시민단체. 저도 인권 침해를 좀 받은 게 있어서 네. 혹시 유일의 엄마한테 연락하시고서 전화번호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 그 카페에 올라온 거 보고서 그러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래는 이번에 그 사건인 거죠. 그 네네. 집이 들어온 거. 네네. 저도 뭐 이거랑 좀 저도 황당한 일을 당해서 네. 이게 이쪽 협회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네, 뭐 상황에 따라서, 예, 인권 침해된 부분이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모도 같이 해주시나요? 그렇죠. 뭐 상황이, 인권 침해되는 상황이면, 음, 음, 저 같은 경우도 좀 심하게 인권 침해돼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금 제소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저도 해당이 되면 이렇게 같이 시위를 해주시나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가면, 거기 자녀는 어디에 지금 보호가 되나요? 임시보호시설이요. 어디 쪽에 보호시설에 있죠? 부천이요. 부천 쪽에 보호시설에? 네, 예, 여기 인권협회는 어디신데요? 저희는 서울이고요. 지금 사무실은 거기 강남 도곡동에 있고, 뭐 지역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네. 그러면 좀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저 같은 상황이었는지? 경우는 저는 그 당시에 없었고, 네. 저는 이제 경찰 녹취록까지 다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신랑이, 음, 뭐 술을 먹고 네. 실수로 해가지고 아동학대범이 된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있진 않고 전 같이 안 있었어요. 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술을 먹고 아이한테 뭐 혼을 냈나요? 아니, 혼을 낸 게 아니라 이제 술 먹고 네. 알진메테오 재우려고 했던 거를, 네. 좀 다른 데서 오인을 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시군요. 아동이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조치 출발하면서 연락이 돼서 이제 내가 같이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이 녹취록이 있거든요. 근데 네. 어떤 동의도 없이 갑자기 시설에 임시조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시군요. 예, 그게 그래서 제가, 언제쯤에 발생한 사건입니까? 작년이요. 저도 작년, 11월이요. 예. 작년 11월 달에. 네,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시위하려고 시위판 만들고 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그 아동복귀 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하고, 네. 무슨 정신건강, 음, 뭘 하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별 문제 없다고까지 다 통과됐고, 네. 신랑도 좀 운 좋게 검찰에서는 이제 아동학대범으로는 이제 안 떨어지고, 네. 지금 이제 뭐 아동보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지금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임시조치 기간도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 신랑이랑도 이혼을 해서 제가 친권 양육권도 다 가져와 버렸어요. 네. 근데도 절차를 너무 진행하는 게 애기도 볼 음, 수 없고 절차도 너무 더디게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저도 솔직히 알고 봤더니 저도 조사를 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런 서류를 떼어보니 조사했는데 뭐 아동학대 혐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네. 경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부존에서 저도 뭐 수사해달라고 했었나 봐요. 네. 그랬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네. 아부존은 계속 뭐 아동복지법이랑 아동특례법이 틀리다는 말도 안 되는 음, 핑계를 대길래 아니 본인들이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한 기록이 다 있고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 네. 저도 인한 임시 조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인제 일단은 그런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좀 진행이 너무 더디니까 네. 좀 저는 어차피 신랑 사건과는 분리가 된 거죠, 아예. 네. 이혼을 했고 친권 양육권은 다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쪽 사건이나 상관없고 저 혼자서 인제 가정복귀를 밟고 있는 절차인데 그냥 저는 운 좋게 그냥 어쨌든 뭐 아동 학대로 해서 수사받은 것도 없어요. 네. 다행히 일단 빠졌어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자꾸 절차를 진행을 네. 느리게 하고 또 뭐
좀 말도 안 되는 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작년 11월 언제 그 일이 발생했습니까? 10월 한 말일쯤에요. 11월 말에 네, 20일 지나서. 예. 기억 좀 그건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찰 녹취록이 다 있어요. 네, 경찰. 저한테 72시간 시설 가는 임시보호조치 안내 안 해준 경찰 녹취록,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저한테 동의하지 않고 그냥 데려간 녹취록. 그게 다행히 저는 그 경찰이 그 당시부터 제가 경찰서를 쫓아가서 네, 녹취록을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류를 다 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남편이랑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아,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딸이요. 딸이 몇 살이었죠, 그 당시? 저는 돌도 안 되는 애를 데리고 갔다니까요, 당황스럽게. 작년에 저는 그러면 정말 황당하다니까. 예. 그런 돌도 안 되면 몇 개월짜리를 데려간 거예요? 10개월 아동을 데려가서 제가 아직 국민청원까지는 안 했어요. 어허, 저는 좀 너무 사건이 커서 나중에 네, 고소를 진행하려고 네.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네, 아무튼 상대도 저는 반대로 이렇게까지 계속 진행을 더디게 해주면 네, 이거는 반대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아동을 위해서 사건이 나기 전에 이미 전문직을 육아해줄 중에 있었고 네, 사업도 진행하면서 아동을 위해서 직원을 쓰고 있었던 증거를 다 시청이고 다 이제 네.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러시구나. 시청이 얘기했더니 업무 방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쑥 봐주길래 그냥 그러는데 민원 전 고충 민원을 해서 네, 그러면 뭐 징계 요청이고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 준비하려고 저도 팻말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셨군요. 아니 저도 솔직하게 해서 그냥 있기에는 좀 너무 억울하시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저를 의심을 해서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경찰서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 경찰 그 민원 결과서 보면 아동학대 혐의가 없어서 수사도 하지 네, 않았고 내사 착수도 하지 않았음이 써 있어요. 네, 그럼 끝난 거잖아. 법이라는 거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자체에서 끝내야 되는데 또 넓은 의미의 뭐 복지법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혀 뭐 증거도 없이 이미 자기네 수사 의뢰를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 네, 근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로 인해서 네, 프로그램을 빨리 진행을 해서 아동을 돌려달라고 재차 요청을 하는데 절차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는 이혼해서 친권 양육권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네, 신랑 사건과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저는. 네. 처음에는 그리고 근데 아동 학대를 의심받아갖고 데려간 거예요? 저를 수사를 또 했더라고, 몰래. 네, 몰래 했고 저는 또 근처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셔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겠다. 네, 뭐 친오빠도 거기 살고 있으니 음, 그랬더니 이제 뭐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뭐 이렇게 양육 계획서 내가 잘못 썼더니 할머니한테 또 뭐 프로그램 어쩌고 하길래 양육 계획서를 제가 다 하고 어린이집이나 제가 바쁠 시에는 아이돌 서비스 외조부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정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네, 자꾸 사건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더디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일어났지만 사건은 부천으로 넘어가면서 부천이랑 김포시청이 그 아동보호기관에 그 네, 반반씩 그 시설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의 아동권리 보자고 보건복지부까지 제가 전화를 다 했어요. 김포시청은 이미 민원 넣고 공무원에 대해서 예, 업무 방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저한테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저는 사건이 막 붕 떠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담당자인지 담당자가 도대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떤 절차를 좀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늦게 하면은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빨리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응. 우리 애기를 한 번도 못 만난 거죠? 저 못 만났어요. 되게 당황해서 사진만 보내주고 있어요. 네, 저 예방접종 해달라는 거 이제 예방접종 하나 보내줬어요. 저도 참다 국민청원은 솔직히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2월 달에 절차적 전 위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제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준대요. 경찰 녹취록을 2개를 집어넣었어요. 일단은 네,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내용은 뭐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그 당시 보호자는 술도 먹지 않았고, 뭐 저를 술을 먹었다 이상한 식으로 해서 보냈더라고. 술도 먹지 않았고, 네. 아동학대 혐의가 없으며, 아동이 출발 전에 연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그 경찰은 그냥 뭐 그냥 응급조치도 그냥 임시시설만 하고 올 줄 알았어. 그냥 이렇게 72시간 내에 오는 거라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분도 법이 바뀐 걸 모르고. 네. 그래서 그분도 72시간이라는 그 임시보호조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임시보호조치도 끝났어요. 만약에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면, 왜냐면 뭐 신랑 사건에 대해서 임시조치 이런 것도 제가 서로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알리바이트 시작해가지고 검찰이고 뭐고. 네. 저 먼저 벌써 문제가 돼서 저로 인해서 또 임시조치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그렇게 핑계가 많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응? 그거를 갖다가 네, 지금 제가 저에 대한 의심 사항을 들어봤을 때는 너무 허무맹랑해서 제가 그렇죠. 전혀 아니라 대꾸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피해 사례들의 공통되는 이야기가 네, 되게 당황스러워요, 진짜. 임시보호시설에서 무조건 아이를 데려가면 네, 어떤 쉽게 뭐 법적으로 해결이 된 거와 상관없이 네, 완전 뭐 되게 자기들이 강제적이고, 네, 저는 지금 프랭카드를 이 너무 핑계- 내용이 많다 해서 이렇게 짰어요. 네. 일단은 보호자가 친권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가 저는 아동 학대범도 아니에요. 제가 오죽 황당했으면은 저는 사건 그 범죄 사실 경력 해봇을 떴어요. 해당 사항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공직에 나가도 떳떳하다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 네. 본인들만 지금 나를 가지고 진짜 이건 뭐 사람 갖다가 스트레스 준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플랜카드는 김포시장 각성해라. 김포시장 불법적으로 시설에 감금된 아동을 즉각 구출하라. 김포 소상공인 연합일동. 네. 일단 소상공인에서 뭐 하루씩 1인실밖에 안 되니까 네. 펜만 만들면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어차피 소상공인이니까. 네.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하고 네. 그걸 보내버렸더라고요. 제가 연락이 조금 출발 전에 돼서 그 다음 이제 내가 뭐 이제 좀 내가 개인적인 좀 어디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더니 저는 완전히 빼고서는 그렇게 아동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동 양육 신청서 확인을 해서 10월 달에 이미 저는 제가 일하는 데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록이 있어서 2020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이고 또 제가 하는 사업은 직원을 고용해서 세금, 직원 원천세 납부한 거를 다 시청 민원실에 냈어요. 그리고 아보존에도 양육계획서 변경해서 다시 냈어요.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다. 예. 프로그램을 빨리 나랑 진행해서 마무리를 져라. 그 시설이 이제서야 부천에 있다는 거 그 정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김포시청에다 이제 민원 넣으면서. 그러시군요. 업무방해가 웬 말이냐면서 이제 내가 민원을 넣은 거죠. 네, 어머니 잠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네. 처음에 아빠랑 같이 어린애가 갓난애가 있을 때 저는 10일밖에 없었어요. 안 됐는데 네. 근데 그것이 아빠가 술 먹고 이런 일이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신랑은 아니었대요. 신랑은 아니었대. 근데 어떻게 이게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은 신고를 누가 했기 때문인 거죠? 네, 뭐 그냥 서로가 경찰도 증거 조작을 했더라고. 파출소 직원도. 네. 바닥이 아닌데 무슨 바닥이다 그래서 그거 이제 증거 조작으로 제가 녹취 떠가지고 다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최초 신고는 어머니가 하신 건가요? 아니, 저는 아니다니까요. 저는 아예 사건에 그 당시 현장에도 없었고.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있던 상황을 누가 신고를 해서 그렇게 아버전에서 데리고 갔나요? 아버지에 들어간 게 저희는 경찰이에요. 경찰이. 경찰 저한테 저희 집을 또 잘못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찾고 네. 일단 집도 잘못 찾아가고 저도 연락이 안 되니까 뭐 술을 먹고 있을 거라 아버지 직원이랑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저만 연락이 됐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이제 연락이 됐으면 임시 보호 조치는 안 했대요. 근데 단지 연락이 그 당시에 저는 됐거든요. 출발 전에. 네. 출발 전 연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미 출발했다고 그걸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6시 정도에 연락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 만났으면 그러겠지만 만나지 않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일의 사건을 통해서 봐도. 만나지 않고 간다니까. 난 네. 그게 황당하다니까. 이제 저도, 왜냐면 제가 아동 학대범인 사람들도 뭐, 지금 보면은 지금 카페에 뭐,
자기 아동 학대범위에서 집에 다 애들이 있고 상담을 받잖아요? 네, 집에서도 충분히 제가 이제 저를 의심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있고 근처에 10분 거리에 집에 놔두고서도 저한테 조사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설까지 국민 세금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 들어간 전 저희를 모르겠다니까, 진짜. 그게 이제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그런 내용에 보면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도 의심이 돼요,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신고해서 그쪽에 경찰이 출동했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결이 돼서 경찰이 뭐 짜고서 아동을 납치하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여지는 거죠, 이 네, 사건이 반대로. 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셨는데 전 너무 그래. 저는 단지 그 국선 변호인 만나니까 단지 운이 안 좋았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그 운은 돌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영화 하든 나중에 책을 쓰던 이게 도가니 사건이 이게 뭐냐. 이게 솔직히 생각해봐라. 이 사건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애들을 데리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이건 최근에 알고 나서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너무 말이 일이.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피해 입으신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하실 텐데 일단 저희들이 도와드리고요. 힘이 돼드리고 어쨌든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의논하시고 일단 목요일 날 네. 그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시고 그 전이라도 한번 제가 어떻게 사시는 곳은 서울 쪽이신가요? 그럼 누가 기자회견 하는데 목요일 날요? 그쪽 파주에 가서 그쪽 이래요? 일회 사건. 예. 그 일회 사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이 네.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애를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와버렸더라고요. 2차는 이제 경기 북부 임시보호소 앞에서 하고 거기서 1시간 한 10분 후에 끝나면은 1시 10분에는 11시에 거기서 했다가 1시 10분에는 파주경찰서에 가서 2차 또 기자회견. 저도 김포경찰서도 가야 되고, 저도 아동 보호기관 저도 가야 돼요. 저도 1회보다 더해요. 1회 씨는 둘 다 아동 학대범이라 됐잖아요? 네. 저는 아동 학대범도 아니에요. 정말 황당한 거. 뭐 일의 부모도 아동 학대한 경우도 아니고요. 뭐 저는 당황스럽다니까. 나는 아예 처벌도 수사도 안 받고, 네. 나는 뭐 수사 기록도 없고 내사도 없어요. 그 제일 황당하더라고 내가. 난 이런 경우도 있나 할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억울한 이야기 기자회견 때 같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고 아니면 별도로 또 기자회견을 전 별도로 가야죠. 이래 사건보다 저는 더 황당해요. 저는 네. 경찰 녹취도 다 했어요. 증거자. 부천 보호시설에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일단 저랑 다시 전 따로 별도로 할래요. 이래랑은 저는 너무 색깔도 틀리고, 네. 저는 양육계획서에 저는 증거자도 이미 제가 김포시청에 낸 증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서류도,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하신 행정사님한테 이제 여쭤봐서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행동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힘껏 도와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고요. 일단은 한번 뵈야 되니까 뭐 네. 목요일 날 오실든 못 오실든 그거는 이제 형편에 따라서 몇 시요? 오전 11시. 제가 왜냐면 요즘에 시간이 남아서 네. 제 하는 일로 세미나 교육을 다녀요. 네. 그게 1시 반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목요일 날은 어려우시겠네요. 오실 때가. 그렇죠. 오후 때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시간대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오후도 뭐 1시 정도니까 오시기는 어렵고 그러면 저랑 별도로 다시 만나서 그 자료 이렇게 그동안 녹취한 거나 모든 것 그렇죠. 자료 갖고 와서 상세하게 그렇죠. 저는 다 보여드렸어요. 차라리 저는 떳떳하게 보여주는 게 네.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제가 어차피 저는 수사를 받았고 한번 수사받은 사건을 그거는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행정법상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저는 이제 안 듣기로 했어요.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만 짚고 가기로 했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숙지했으니까 한번 직접 만나서 뵙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